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이 팔자의 주인공은 바로 홍명보입니다. 널벌홍 발걸명 클보, 이름이 좀 거창하죠. 이 날일자가 있는 발걸명자는 팔자에 불이 많은데 불을 더해서 팔자의 균형을 더 깨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미국으로 갔으나 교민들조차 환대하지 않는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지만은 과연 그의 팔자가 어떠하여서 그러한지 이 이슈화된 인물의 팔자를 복귀하여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달의 무토니까 기본적으로 칠살격입니다. 살격에 머물지 않고 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인중의 병화가 투출해서 인수격으로 격이 변해서 병화 인수가 팔자의 주중왕자이고 주중왕자가 곧 격이고 격이라는 것은 명주의 정체성을 뜻합니다. 병화가 바로 다른 용어는 진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신은 힘이 있다라는 뜻이고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겠죠. 그럼 가신은 무엇일까? 가신이란 것은 힘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 팔자에서는 유검으로 설정을 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에서 인으로 갔으니까 이것을 살인상생이라고 할까요? 살인상생 구조일 뿐이지 살중용인이 된다면은 팔자가 귀한 팔자죠. 살이 중에서 인수로서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살인상생 구조는 국록지객입니다. 나랏밥을 먹는 사람이다. 국가대표 선수 감독을 지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주에 있는 기후가 바로 국록과 대단히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상생을 하는데 이것이 좋은 역할은 아닙니다. 살이라는 것은 나의 체면, 권위, 법인데 이것이 다 기운이 빠져나갔잖아요. 목생화, 목생에서 화생토하니까 체면과 염치, 사회적인 평판, 권위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에너지가 나한테 직결했으니까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를 관찰해 봤더니 인수가 중하죠. 중중합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이때는 재를 써서 인수를 견제하는 제극인의 원리를 썼는데 이것을 인중용제라고 합니다. 인수 불길이 강한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은 물로서 이것을 진화해야 됩니다. 바로 수평을 잡아주는데 이 원리가 자평의 원리잖아요. 불이 병이고요. 물이 약입니다. 병약 원리 용신이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팔자는 좋은 팔자죠. 자, 다시 살로 돌아가서 살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자. 살이라는 것은 저 관인데 내 권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았더니 이렇게 탈기가 되고 옆에서 유검이 그걸 하고 정월달에 인목이니까 행편없이 약하죠. 약살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재로서 재생관살의 원리를 써서 재생약살해도 되지만은 보다 학문적인 고상한 용어로 제자약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가 원명에 없습니다. 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처덕이 있고 돈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팔자에는 없죠. 시에 개해가 있다라고 통변을 하는데 이것은 추척입니다. 추척이 넘치면 억척이 되니까 여기까지 멈추고 운에서 수가 들어올 때 이런 격이 성립이 되어서 좋은 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오하는 양인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이 칼날 인자입니다. 칼을 날카롭게 갈아 놓았으니까 이것이 배우자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칼자국, 다시 말해 수술 흔적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고, 양인은 살과 합살시켜야만이 돼요. 양인 합살이 되어 있잖아. 오중기토와 인중간목이 각기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인 합살인데, 이것은 권입니다. 권세를 뜻합니다. 일정 부분 권위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입니다. 하늘은 이러한 설계도를 내려주는데 내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무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스포츠맨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유검이 임목을 약올리고 있습니다. 유검은 상관이죠. 상관이 이게 살이지만 약하니까 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관 경관을 하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구설이 분분하단 말이에요. 구설이 분분한 이유는 여기에도 있지만 보다 큰 틀에서도 나타나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부분적인 패턴을 보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큰 틀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기서 병화는 인성인데 그 용신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통변을 하잔 말이에요. 첫째, 강약 용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월달에 무토가 약하니까 병화로 생해준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팔자는 무토가 약하게 태어난 것만은 사실인데 오화와 병화로 인해서 강해졌습니다. 전체를 보면 이런 말이 쏙 들어가죠. 약하 위강 팔자이기 때문에 병화가 오히려 싫어요. 조후용신입니다. 조후용신이라고 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난강망, 즉 팔자학의 교과서 텍스트에 탁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자 상황을 보게 되면 시에 개해라든지 수기가 있을 때 이게 성립되고 없을 때는 오히려 조열해졌단 말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격국용신이죠. 자, 용신이란 용어가 동일하지만 이것을 같은 덩가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격국도 용신이라고 그러고 강약도 용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격국용신을 이루는 것을 상신이라고 용어를 고치고 여기를 희신이라고 하게 되면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상신이라는 것은 체란 말이에요. 체라는 것은 격이죠. 그래서 성패를 논할 때 말입니다. 일의 성패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격의 성사 여부를 보는데 이것도 원명과 월에서만 보란 말이에요. 일의 성사 여부는 세운과 월운에서 본단 말이에요. 이 구분이 안 되면 팔자가 안 풀립니다. 자, 이제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의 한 글자가 있는데 숨어서 움직이고 실세, 움직이는 숨은 실세가 보입니다. 포인트입니다.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오화죠. 오화가 임목을 만나서 첫째 화국이 되죠. 화국이 되었다는 것은 인수국이 되어서 팔자를 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중에는 병화, 기토, 정화가 암장에 있습니다. 인중에는 무토, 병화, 간목이 암장에 있죠. 자, 그렇다면 일간 무토와 월간 병화와 연간 기토가 여기에 착착 뿌리를 내오고 있다. 이것을 착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착했다. 뿌리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도착했다. 지금은 벼가 착근을 해서 가을을 기다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오화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오화가 사실은 이 팔자의 숨은 실세다. 그래서 오화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부부궁에 있으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팔자가 종간격으로 갈 수 있지만 시의 동향을 모르니까 그냥 태왕으로 본단 말이에요. 태왕사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수 때문에 태왕해졌죠. 인수는 무엇입니까?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포만이라는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 보자는 말이에요. 이것은 본인의 자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아포만 팔자다. 바로 이것은 나르시시스트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애주의자. 자, 이런 용어보다 직접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고집불통. 고집불통이고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체면을 빼서 나한테 보하니까 병화 오화가요. 그리고 오화가 바로 부부궁에 있어서 결혼 후에 이 사람은 많이 변했다. 관운장이 일주가 무오인데 패망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인들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팔자에서 진신은 무엇이고 가신은 무엇인가? 진은 바로 병화라고 그랬고 가신은 바로 유검이다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가 왕하니까 왕한 것은 목으로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좋은데 중간에 화가 있기 때문에 목생화에서 화기만 정폭시켜서 기신만 더 키우니까 목을 쓸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왕자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왕자는 의설한다. 설하는 것이 좋다. 설이 바로 유검이란 말이에요. 유검이 상관이죠. 상관이 가신이란 말이죠. 진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신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내 팔자에 필요하니까 쓰는데 이것은 기토가 이렇게 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토의 영향은 오화와 임목에 뿌리를 내리고 녹을 두고 있으니까 그 영향이 뛰어나죠. 뛰어납니다. 이렇게 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천간에서 지지를 생하는 것을 하늘에서 땅에 이구를 덮어준다 해서 천복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땅에서 실어주는 것을 지재라고 하잖아요. 실을 제자. 바로 이런 경우죠. 목생화, 화생도. 그렇다면 이 팔자는 천복지재가 된 팔자라 팔자 자체는 나쁜 팔자는 아닙니다. 이 팔자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토는 무토와 동기간이잖아요. 같은 토잖아요. 동기간인데 이것을 바로 선배라고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연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간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일을 하고 또 고위직에 있는 선배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연주인데 연주는 국가적인 일을 하니까 국록지객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설기용신을 쓰는데 설기용신인 상간이 가신이란 말이에요. 설기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가신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애가라고 그러면 돼. 애가가 되고요. 진신을 싫어합니다. 불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정진이라고 합니다. 애가 정진 팔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신이 무엇이냐면 상관이라 가상관 팔자가 되는 것이죠. 강약 원리로서 설하는 구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가상관은 운에서 또 상관을 만나면은 설기구가 부족했는데 설기구 확장돼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죠. 필발을 한단 말이에요. 가상간의 행상간이면 필발이요. 만약에 인수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필패, 필멸, 필사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100% 적중해요. 이 팔자가. 자, 그러면 가상간에는 상간인 금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은데 토가 어땠어요? 아까 포만 상태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토생금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보다 금생수 2번 가는 게 좋아요. 배부를 때는 화장실 2번 가라. 그러면 이 팔자에서 중요한 글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오화에서 기토로, 원래 병화에서 오화에서 기토, 신금으로, 유금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 팔자는 인수라는 십성과 상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동향을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십성이란 것은 통변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달하는 팔자 아나운서들이 쓰는 용어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일단 통변이 끝났으니까 이제 십성으로 그 개념을 정리해 보겠는데, 다 아는 문제지만 이 팔자에 맞게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들어가 보잔 말이에요. 도장인자죠. 도장은 어디에 찍어요? 문서에 찍잖아요. 문서를 엮어놓은 것이 책이죠. 책을 읽는 것을 우리는 공부한다라고 하고, 공부를 하면 실력이 쌓이고 그런 사람을 내공이 있다라고 하고, 인성은 바로 이것이 자신의 인격, 인성을 나타내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해서 실력이 있고 도덕관념이 있으면 인성이 참 괜찮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하필 또 격국이니까 더욱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문서에다가는 어떤 계희글자입니다. 기획안이 있고 작전이 되겠죠. 축구 감독이니까 전술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히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고집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그 고집이라는 것이 바로 사심입니다. 사심이 개입돼서 되겠습니까? 팔자에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밖으로 나타날 때는 왜곡되게 나타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겉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표현도 되고, 글을 써서 표현하는 것도 되고, 행동을 표출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얼굴 표정도 여기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행이란 말이에요. 언행. 그 사람의 움직인 행보란 말이에요. 행보를 밝혀놓은 것이 명보란 말이에요. 상관이 명보입니다. 명보. 나의 행동을 밝혀놓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상관은요, 그 사람의 기량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왔으니까 기량이죠. 다시 말해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발휘합니까? 그 사람이 활동하는 무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활동 무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감독에게는 축구장 그라운드란 말이에요. 그라운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표라는 것은 보여줌이란 말이에요. 보여줌. 줌이니까 카메라 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미디어고, 이것은 여론이란 말이에요. 여론이다. 여론의 동향이 어떨까? 이것을 통해서 사람과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토생금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관리하고 사랑해줄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합니까? 별로네요. 여기서는 선수들입니다. 내가 아끼고 활동 무대를 확정시켜주는 선수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선수들의 조건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꺾고 있습니다. 인성인 불은 크고 상간인 금은 작잖아요. 이것을 화급금하니까 여기가 망가졌죠. 와장창 다 망가졌으면 이런 개념들이요. 무엇 때문에? 여기 때문에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선수들의 기가 오히려 이 팔자로 인해서 꺾이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꺾이는 모습.
이런 것을 본인이 안다면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국가대표 감독은 저는 맞지 않습니다. 해야 되고 기용하는 사람도 자네 잠시 쉬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이 좋아질 때 다시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바로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님이시단 말이에요. 기를 보는 것인데 기가 꺾였단 말이에요. 선수들 기가. 자, 실력 발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화급금 했기 때문에 그 내공을 표출하고자 하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와장창 깨졌는데 그 원인 제공은 바로 이 사람의 인성이고 그 사람의 행보란 말이에요. 행보. 네? 그 사람의 고집, 사심, 생각, 사고 편협된 것이 왜곡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십성이라는 것은 이처럼 전달하는 팔자 아나운서들이나 쓰는 용어지 통변의 도구는 아닙니다. 통변은 이미 화급금에서 다 끝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책에 보게 되면 상관이 경관하고 인수가 상관을 보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통변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대운을 보겠습니다. 이런 전제해 대운을 보는데 대운이 경신이 들어서 아주 좋죠. 3년 전에 봤던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세운이 조금 안 좋은들 치고 나갈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대운은 좋지만 세운이 나쁘기 때문에 지켜보시다. 깨름직하다. 이렇게 말똥구리 말똥 굴러듯이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여기서 대운과 세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운이 10년입니다. 10년간 마냥 좋은 사람이 없고 마냥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대운은 결국 원명입니다. 원명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격의 변화가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정체성만 보는 선에서 딱 머물러야 되는데 이것으로 승패를 가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운은 체란 말이에요. 체는 뭐가 있습니까? 원명과 대운을 체로 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 이 운에 신분은 올라가겠구나. 보잔 말이에요. 경신이 들어왔으니까 이 팔자 아까 말씀드린 가상관에서 대운이 행상관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식신이지만 통칭 용어를 상관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럴 때는 행상관하니 필발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는 일마다 성사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격된 팔자가요 이운에서 성격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에서 시로 성격된 거라고요. 결국은 성진운이다라는 뜻이에요. 감독,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성진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냥 다 좋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그 해에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일이 다른 겁니다. 격국과 성패를 달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지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걸 봐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패를 갈라버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연지가 어떻게 됩니까? 연지 삼합이 사유축이죠. 유검 장성 앞에 신검이 진로 방해를 하면서 알짱대다가 장성으로부터 망신을 당해서 이게 망신 사람들 위로 올리면 번기가 경검이라 이것은 망신 기둥이 들어왔어요. 망신살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세운을 보잔 말이에요. 세운은 연운이잖아요. 연운은 1년이니까 비로소 여기서 성패와 덕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전적으로 강약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오가 들어왔잖아요. 병화가 들어와서 대명천지가 돼서 부정한 일들, 어두운 사건들이 다 밝혀진다. 그리고 오화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병화는 바로 인수인데 인수, 가상간 팔자가
행인운이죠. 행인운이면 인운이면 필패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반드시 패한다라고 했습니다. 필이니까 100% 패한다라는 뜻이죠. 100%. 여기서 올해 말입니다. 2026년도에 홍명보 감독은 100%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에 왔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서는 감독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데 여기서 패하니까 사고가 더 크죠. 만약에 평범한 사람으로 있어서 이 운을 맞이했다면 신변의 대소사에 일이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패하는 일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대운에서 격상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제 대운은 좋았는데 세운은 나쁘다. 이것은 전적으로 강약만 보는 거라면 체와 용을 구분을, 다시 말해서 된장하고 거시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영리학자들이 통변한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병오는 또 제가 간지로 세상을 읽다라는 그런 영상에서 인오술로 삼합으로 보았을 때 오화 앞에 사화가 망신사는데 이것이 바로 병화란 말이. 그렇다면은 대운에서 망신살이 아까 들어왔다고 그랬죠. 망신살이 들어왔는데 세운에서도 망신살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죠. 개 망신인데 이 개가 강아지를 뜻하는 게 아니고 모두 개자입니다. 이게 개 망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게 망신을 당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서서히 진입을 해보자고요. 기유, 연주, 병인, 월주, 무오, 일주. 여기에 경, 신이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이게 신왕, 식왕이 되고요. 팔자에 만약에 수가 있다면 식신, 생재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상관에서 식신, 상관운을 맞이해서 설기고가 확장돼서 시원한 운이다. 그래서 격상이 됐잖아요. 격상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지위가 상승했다라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 중에 병오가 올해 들어왔으니까 화급금 할 건데 기토가 착 완충 역할을 합니다. 완충 역할을 하니까 완충지대죠. 완충지대. 다시 말해서 세이브존입니다. 세이브존 역할을 하고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병호가 들어온 것이 2월 4일인데 그러면 이날부터 계속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괜찮았거든요. 무엇 때문에? 기토가 아직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중에 갑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간목이 가서 여기를 턱 그걸 하면서 극도하고 합도해버립니다. 이것을 합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그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충지대가 싹 사라졌습니다. 기토가 작동, 안전장치가 작동 불능 상태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통변을 이렇게 해야죠. 간목이 들어온과 동시에 기토는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스란히 노출됐잖아요. 목생화, 화극금, 갑경충 이렇게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지가 다 격퇴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파료상관입니다. 파료상관 하면 손수원이라고 했죠. 파료상관하니 손수원이라. 상했다. 수는 목숨 숫자, 원은 그 근원이 잘려나갔다 이런 뜻인데 가상간의 행인운인데 인수태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연출된단 말이에요. 가상간의 행인수운의 필패운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상간격 사주가 행인운을 만났으니
올해가 반드시 패한다. 100% 패하는 운이다라고 했잖아요. 필멸이다라고도 합니다. 필사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손수원과 같은 용어죠. 파묘상관하니 손수원이다. 자, 파묘상관을 한번 적시를 더 하겠습니다. 파묘상관 수, 목숨을 건드리는 운이단 말이에요. 목숨을 건드리는 운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 경신은 식신이죠. 식신이 편인을 만나서 깨졌으니까 이것을 도식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밥그릇이 엎어졌다, 밥줄 끊어졌다, 직장 잃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식신상관은 앞길, 전도입니다. 앞길이 캄캄하죠. 기가 막힐 노릇이야. 기가 막힌. 누가 이 마음을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명리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거대한 운명의 쓰나미 앞에 선 가소로운 영혼이 되는 것이죠. 전도, 앞날이란 앞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길이 안 보이는 것은 오리무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리가 무중력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사방 오리가 안개로 꽉 차 있으니까 그 가운데 서 있으니까 오리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날다가 무중력 상태에 빠졌다. 딴지 찾아서 뭐래 하지 마십시오. 오리무중 상태란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오화 임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탕화살이란 말이에요. 탕화살은 총탄, 파편, 엄도, 화상, 비감, 땡땡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팔자의 설기구인 명줄인 상관을 건드렸으니까 가족들은 이분의 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팔자는 오화, 즉 결혼 후에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운명의 쓰나미 앞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응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잖아. 앞길이 안 보이는 오리무중 상태니까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자, 사심없이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됩니다. 이 사과도 상관인데 무엇이 인수가 그대로 상관을 타도했기 때문에 사과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인수는 자만 엄청나게 키워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 앞에 제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하고자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머리 잘라버리겠어요. 삭발하겠어요. 삭발하고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나를 다시 발견하고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변하겠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반성을 하고 있구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팔자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